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그 문제 다 받아보셨죠? 보시면서 좀 다르다라는 느낌 들으셨을 거예요. 저 이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하려고 뭐 오지, 사지 이런 거 다 없애고 가로넣기 대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런데 제발 그 옆에다 답 쓰지 마세요. 쓰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어떤 분은 이렇게 다 써놓고 다시 볼랬더니 자꾸 답이 방해가 된다고. 그렇죠. 이 옆에, 바로 옆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그 페이지에 포스트잇에서 거기다 붙여놓고 하면 이게 보고, 아, 이거 답이 뭐지? 그럼 다 금방 볼 수 있게끔. 근데 바로 옆에다 써놓으면 이게 계속해서 방해가 돼요. 그렇다고 저보고 책을 하나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꾸만 가로놓기를 해서 직접 답을 쓰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노래방에 가면은 가사 없으면 노래 못 부르는 그 노래방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꼭 그래요. 아, 뭐, 사지 선다니까 가서 답지를 보면서 생각이 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거를 노리는 분이 문제 내시는 분이시죠. 하다못해 우리 그거, 자, 인구조사, 센서스 최초로 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스위스. 그런데 거기에 스웨덴. 맞아요? 스위스예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잖아. 지금 스위스라는 말 하잖아, 지금. 이 두 개를 나도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숫자로 시작한 나라였어. 이렇게 외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보기 하면은, 스위스야, 스웨덴이야? 이게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드롬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가로놓기를 좀 했으니까,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 손이 알게끔 자꾸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정도로 잔소리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여기도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차 보건의료 하면은 몇 년부터 몇 년? 우리나라 몇 년부터 몇 년? 80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80년 이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보건의료. 자, 백그라운드가 되는 회의, 국제회의 있었습니다. 뭘까요? 국제회의. 1978년에 구소련의 알마타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죠. 이때 채택한 게 1차 보건의료입니다. 자, 그러면 1차 보건의료의 철학적인 개념, 단어, 건강권. 그래서 건강권을 누가 충족시켜주냐면 국가가 충족시켜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상의 하달식은 아니죠. 뭐죠? 하의 상달식의 사업이야. 그래서 그 지역사에 가서 그 지역사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1차 보건의료. 개념도 있었을 거예요. 5가지 개념. 기억하시나요? 5개의 개념. 그래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거기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는 가격도 포함이 될 겁니다. 예,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5개의 개념이 있었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4개의 A도 있었을 거예요. 4개의 A도 좀 기억해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얘랑 꼭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게 건강증진. 자, 건강증진하면 우리나라 몇 년부터? 95년부터입니다. 95년. 아, 그리고 요때 무슨 법이 만들어졌는지는 아세요? 1차 보건의료? 네? 예, 농특법. 그래서 만든 직업이 뭐예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 하나 찝으라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 하나 찝으라면 공중보건의. 예, 공중보건의까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95년 건강증진. 이때 만들어진 법이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이때 또 만들어진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이라기보다는 주로 그 면허 있었습니다. 뭘까요? 보건교육사. 예, 보건교육사라는 면허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고 있고요. 자, 요거 백그라운드가 되는 회의 뭐가 있을까요? 예, 86년에 캐나다의 캐나다 오타와라는 곳에서 이 건강진의 개념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자, 요거 철학적인 개념 뭘까요? 자, 건강진의 철학적인 개념, 이건 건강권이고 얘는 생활 양식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럼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뭘로 정했죠? 예, 보건교육, 교육을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 상위 하달이야, 하위 상달이야? 얘는. 네? 상위 하달. 상위 하달.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을 짜서 줬잖아요. 무슨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헬스 플랜 2010. 지금은 2020. 그래서 계획을 짜서 이거 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 조금 현실과 안 맞다고 해서 요거를 2013년에 뜯어 고쳤죠. 어떻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바꿨죠. 통합 건강증진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뭐예요? 헬스플랜 2020에서 이런 사업 해라라고 내렸는데 이게 우리 지역하고는 현실하고는 좀 안 맞아. 그럼 여기 중에서 우리 동작구랑 맞는 거 요 사업, 요 사업, 요 사업만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위에서 명령 내려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주겠다. 이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그래서 2013년부터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5개의 정책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5개의 정책.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만이라도 제가 외우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 뭐? 네, 공공정책 수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지향적인 환경 조성. 요것만이라도 외워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A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3가지. 뭐가 있어요? 옹호, 또 연합, 또 역량 강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아주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산맥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올바른 거. 자, 첫 번째입니다. 국가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에 있다. 예, 건강관리 제공합니다. 플러스 환경도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환경관리. 1차 보건의료 환경관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환경관리 하죠. 그렇죠? 환경관리 합니다. 근데 보건소에서는 환경관리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구청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1차 보건의료는 환경관리 합니다. 자, 기본 예방접종과 모자보건 사업이 주로 제공되는 지역 내에 보건의료에 있다. 물론 9가지 필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모자보건, 예방접종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런가 보다. 일단 넘어갑시다. 3번. 자, 주민들의 참여로 비용이나 활용물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이다. 이거 맞죠? 네. 그러니까 2번도 주로라는 말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3번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3번을 답을 해주셔야 돼. 자, 4번째입니다.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의료에 있다. 보건의료에는 뭐가 있는데요? 1차, 2차, 3차가 있잖아. 이 중에서 1차 보건의료 수준에서만 의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올바른 거. 그치?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다른 세 기관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거 봤더니 WHO 있네요. 그러면 WHO랑 관련성이 많은 거 유니세프 우리 들어보셨죠? 유니세프. 일단 2번, 3번은 비슷해요. 그럼 1번, 3번, 1번이 뭐야? FAO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식량이랑 관련된, 농업이랑 관련된 겁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그러면 유네스코가 뭐예요? 예, 경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노래방 증후군이라니까. 자, 보세요. 나눠진 이름을 보세요. 요거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유네스코 아니야. 3번 틀려. 그럼 이거 오탄가 보나요? 이게 또 우리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유네스코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예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있는 유네스코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야. 유네스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 있었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는 아니 유네스코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3번 유네스코는 아마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유네스코 없죠? 네, 없지요. 네, 유니세프는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과 관련된 주요 국제조직에 유니세프 있었고요. WHO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여기는 없지만 하여튼 WHO와 관련된 국제조직이니까 당연히 포함될 거고. 자, 문제는 FAO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답은 1번, 3번 중에 여러분 느낌으로 고르셔야 돼. 답은요. 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우리랑 관련이 조금 적을까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가 더 적을까요? 네, 답은 3번이에요. 3번. 식량은 당연히 우리랑 관련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자, 3번이에요.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능에 해당하는 거. 자, 이것도 느낌일 겁니다. 회원국에게 돈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문이겠죠. 예,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료약품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 지원을 합니다. 못 사는 나라에. 회원국은 대부분 잘 살 거예요. 회원국이 아닌 나라, 또 회원국이 아니어도 못 산다? 그럼 지원해 주고요. 회원국에서도 못 살면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한테는 의약품을 지원해 주진 않아요. 답은 1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전통의료의 문제점이 아닌 거. 그럼 전통의료가 뭐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 전통의료가 뭐지? 근데 일단 보기 중에 봅시다. 의료의 보편화. 자, 2번 의료의 상품화. 의료의 질적 편제. 질적 편제라는 건 뭐예요? 질적으로 균등하게 있지 않다는 거지. 어느 한 군데 많이 몰려있다는 거지. 의료의 특권화. 그러면 뭐가 아니고 뭐는 같이 묶을 수 있죠. 두 개를 묶을 수 있죠. 자, 뭐랑 뭐랑 2번, 3번, 4번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1번은 보편화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에, 그러니까 전통의료의 문제점이 아닌 것이니까 일단 답은 1번을 하실 수 있죠. 이게 보기 중에 슬쩍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전통의료란 뭐냐? 자, 우리 혹시 책에서 제일 첫 장에서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공중보건. 공중보건하고 우리 네모 박스로 배웠을 거예요. 네모 박스로. 자, 그리고 치료의학. 요 사이에 낀 게 뭔지 아세요? 응? 치료의학하고 공중보건 요 사이에 낀 거 뭐? 응? 답이 나온다. 누구? 예방의학. 그래서 우리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치료의학 하면은 의사들의 그 세계. 그러니까 요게 전통의학이란 말이에요. 전통의학에서 약간 공중보건 사이에 낀 게 예방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통의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방의학 같은 것도 공중보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묶은 거야. 요거랑 얘네 두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전통의학, 치료의학은 되게 기술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차지하게 되고 잘 사는 나라만 가게 되잖아. 그거를 없앤 게 예방의학이고 공중보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보시면 전통의료의 문제점은 상품화, 질적으로 편제됐고 특권화됐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점을 없앤 게 공중보건이고 예방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의료의 보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답은 3번이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리죠. 자, 6번입니다. 이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여명기예요. 여명기 하면 무슨 기? 근세기. 근세기. 그 근세기 하면 우리 외웠었는데 앞자만 따서 외웠는데 기억하시나요?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뭐를? JC, TV를. 그쵸? 아리, 라마찌니, 레벤훅, 프랭크, 제너, 체드윅, 토마스, 베잘리우스. 네, 요 여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것은이야. 그럼 앞에만 봐도 체드윅, 프랭크 있었습니다. 라마찌니 있고, 페텐코프는 근대기. 네, 그래서 답은 3번. 뒤에 거는 읽어보나 만하겠지. 자, 그런데 체드윅, 영국 근로자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 일명 뭐? 열병 보고서. 이것 때문에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죠. 자, 프랭크 위생행정. 아, 위생행정이라는 최초의 보건학 저서 이 보건학 책을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 책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전의사경찰체계. 전의사경찰체계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최초의 보건학입니다. 자, 페텐코프 근대기 사람이긴 하지만 메넨대학에서 실험위생학의 아버지. 예, 아실 거고요. 라마찌니,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책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7번입니다. 공중보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내용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 자, 공중보건이에요. 불치병 치료기술의 고도화 사업. 이거는 전통의학이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의 강화 사업. 맞고,
질병 예방, 맞고 환경위생, 보건비 다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이요. 정신질환자를 관리 대상에서 치료 대상으로 한 사람은 누구이냐? 그럼 관리 대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야? 치료 대상이라는 게 좋은 말이야? 우리 지금 보면 관리가 좋잖아요. 관리라는 말이 좋을 때 치료라는 말은 우리 공중보건에서 좀 그래 관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이때 관리는 저 지하에 처박아 두는 거야. 처박아. 그렇죠? 쇠사를 묶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는 처박아 두는 거야. 이거 관리. 그런데 아니야. 정신질환도 치료가 가능해 라고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피넬이에요. 피넬.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대상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는데 그때의 관리는 처박아 두는 거. 그리고 정신질환은 아니야. 치료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약이 이렇게 개발된 거죠. 피넬이고요. 자, 요거 잠깐만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주요 국제기구 중에서 그것도 보기에 국제가족연맹이라는 것도 있어요. 밑에 좀 보시면. UN 에이즈 기구도 있고 국제가족연맹, 그래서 IPPE예요. 인구조절, 모자보건,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 이런 조직이, 그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UN 에이즈 기구도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정신보건 역사입니다. 자, 원시 시대는 자 죄인들이죠. 저주와 처벌을 받고 또 치료는 이제 기도하고 또 귀신 쫓고 그래서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돌도끼로 이 머리를 좀 때렸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몸에다 물을 또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고대로 가시면서 파필루스 우리 기억하시죠? 파필루스 안에도 정신병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노인성 퇴행, 알코올 중 그때도 알코올 중독이 있었나 봐요. 우울증, 히스테리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필루스. 그 다음에 이모텝 아시죠? 예, 이모텝 이분도 인간의 죄와 질병 치료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다 하시면 되고 그리스 로마로 갔더니 이모텝 아니 히포크라테스 이분도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나요? 있잖아요. 4개의 체액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액체가 많으면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광증, 조증, 우울증 이것도 정신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알코올성 선망도에 의해서 그때도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확실히 선망까지 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산후정신병. 산후정신병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지금? 산후우울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산후정신병이라고 있었다 그러네요. 자, 갈렌 누군지 아시죠? 예, 갈렌. 이분은 신경해부학의 권위자. 그래서 뇌를 기억의 중심이다, 지능의 중심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정신질환을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이 잘못돼서 정신질환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갈렌이에요. 자, 그리고 중세로 갑니다. 자, 중세로 갔더니 자, 의사가 성직자가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직자가 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구실로 한 미신에 의해서 침체가 됐고요. 정신질환자. 그래서 보시면 치료를 환자를 연기에 그을렸어요. 이게 뭐죠? 연기에 그을린 거? 무슨 주의죠, 이게? 무슨 사고방식이지? 응? 히포크라테스의 뭐? 장기설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연기에 끄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겁니다. 장기설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는 족쇄에 매질 굶김으로써 마귀를 내쫓는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마녀라고 칭하고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한 베들렘 요양원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베들렘 요양원. 여기서는요, 장사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경한 환자는 구결시켰어. 가서 돈 해갖고 구걸해갖고 와. 난폭한 환자는 상류 사람들에게 구경시켰대. 상류 사람들은 난폭한 사람들끼리 싸우면 막 박수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돈벌이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하등동물보다 더 나쁜 대우를 본 게 중세기. 이때 베잘리우스 기억하시나요? 베잘리우스 해부학. 네. 근데 두개골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 18세기로 가시면서 부자인데 정신질환자야. 그러면 개인 주치의가 딸린 민간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았고요. 빈민이면서 정신질환자는 재판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병원에 구급돼서 그러니까 속박을 좀 시켰습니다. 이때도 기계적인 속박, 하제라고 해서 설사약을 준 거예요. 설사를 잔뜩 하면 피 흘리는 거랑 똑같이 좀 얘가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어서 치 늘어지면 정신 차렸다라고 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진정시키는 의자 뭐 이런 걸 사용했고요. 진정시키는 의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회전의자예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돌려. 막 정신없이 막 돌잖아. 막 계속 돌려. 한 30분을. 그러고 나면 기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치 늘어지면, 아, 정신 차려졌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다가, 자, 이제 정신의학자로 갈게요. 듀쿠라는 사람. 자, 듀쿠는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정신병원에 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뜬금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철제수갑 사용하지도 않았고, 다가회, 또 치료의 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단한 거죠. 다가회, 맛있는 음식을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피넬, 필리피 피넬은 족쇄 제거를 명령 내렸어요. 개방제도 만들었고,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최초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치료한 사람. 그래서 피넬이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치아르기도 있어요. 치아르기는 환자의 감금법을 철폐시킨 사람. 자, 19세기, 20세기로 가면 비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베어 들어보셨죠? 이 사람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정신질환자이면서 거기서 수술 바로 받기 전에 바로 도망쳐 나온 사람. 그래서 거기에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야, 이런 정신병원 이런 곳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러면서 현대에는 자,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초과학과 의학의 진보를 이루게 돼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신질환자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왜냐면 전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몰랐는데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 질환이. 그러면서 환자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됐다. 그래서 현대 치료는 맥스웰이라고 보이세요? 맥스웰. 맥스웰의 치료적 공동체. 이게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지 마라. 지역사회로 내보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맥스웰이 제시한 치료적 공동체예요. 그 지역사회에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봤고, 이 중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이 피넬, 듀쿠, 치아르기, 비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올 겁니다. 하여튼 답은 일단 8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9번. 자, 공중보건학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학문 중 하나이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것. 자, 고대 사회에서는 자, 개인의 문제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라고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개인, 가족의 문제로 여겼다. 맞는 것 같아. 공중보건학의 개념은 사회과학으로서의 광범위한 내용을 갖는다. 우리 사회과학이 뭔지는 아세요? 정확하게? 응? 사회과학 정확히 들어는 보셨죠? 정확히 잘 감은 안 잡히시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말 그대로 인간 세상,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치료의학은요? 치료의학은 환자 몸에 균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만 보는데 사회과학 하면은 사회생활, 생활 개념이 들어가요. 생활 개념.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걸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에서는 사회과학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길 수 있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로서 맞아요? 산업사회에서는 뭐 있었어요? 우리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공장 안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다치면 다 병에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집단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럼 4번이 답인가요? 4번은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속으로 이제 꿍꿍 될 거예요. 공중보건학을 조직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정의한 사람 누구? 윈슬로우. 이거를 채택한 게 WHO. 그러니까 이건 정의한 거니까 윈슬로우가 들어가야 돼. WHO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답이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몇 번으로 했을까, 답을? 2번으로 했나요?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응? 4번은 당연히 맞아. 이러면서 1, 2, 3번 중에 몇 번 했어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몇 번으로 했어요? 알려주세요. 야단 안 칠게. 몇 번 했어요? 몇 번? 몰라? 얘기 좀 물어봐야죠. 제가, 여러분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내가 허점을 뚫어야 되겠다 하죠. 몇 번 하셨어요? 응? 4번? 잘하셨어.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문제를 했나봐. 하여튼 답은 4번입니다. 다른 건 다 맞아요.
자, 10번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항은 무엇이냐? 자, WHO 몇 년? 48년 4월 7일 현대입니다. 현대. 자, 세계 최초로 근로자 질병보호법 누구지? 예? 비스마르크. 1883년 근대기죠. 근대기. 자, 장기설의 전복 병인론의 대도 장기설이 뒤집어진 거. 균이 발견될 때겠죠. 그럼 언제 그때가? 근대기. 세균학설 시대니까. 세균학설 시대. 지구온난화 이거는 뭐예요? 현대지 뭐 현대. 그러니까 그렇다고 WHO 탄생보다 전은 아니겠지. 가장 최근은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11번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공중보건학의 문제 해결 방향을 가장 부적절하게 제시하는 거. 아, 문제 해결 방향? 자, 이건 너무 쉬운데요. 답은요. 4번이에요. 자, 1번이지 뭐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할 필요 없지 뭐. 이제는 감염병을 웬만하면 잡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잘 유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비해서 노인병, 질병, 성인병 예방사업 강화해야 되고 도시, 농촌 간 아직까지 질적 차이 있는 건 아시지? 그래서 해소해야 되고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그렇죠? 사회안전망에서는 그중에 하나가 음식도 들어가고 또 질병, 이거 하나 되면 외부 효과에 의해서 다 번지는 거. 이거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여튼 답은 1번일 겁니다. 자, 12번이요. 이것도 좀 낯선 문제긴 할 겁니다. 유엔의 환경문제전문기구. 그럼 우리 뭐만 알아? 유엔만 알죠. 그런데 오존층 파괴물질 측정기구래. 아, 그래도 몰라. 유엔인가 봐. 아, 그러면 다 2번 쓰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자, 레드크로스 아닌 건 아시지? 그럼 UNFPA가 뭐지? 네? 그럼 뭐예요? 얼른 아까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어디 있어요? 국제인구활동기금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공부했던 분들은 아 3번은 당연히 아니야. 오존층 파괴물질 아니야. 라고 볼 겁니다. 2번 WMO 찾아볼게요. 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WMO라고 해서 세계기상기구예요. 아, 세계기상기구도 있구나. 그러니까 국제기상기구예요. 말 그대로. 기상. 날씨에 관한 거야. 근데 일명 여기를 환경오염 측정기구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기상을 보다 보니까 환경이 뭐 오존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구라고도 해요. 일명 환경오염 측정기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니까 환경오염 측정기구 맞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일단. 자, 우린 WMO 처음 배우는 겁니다. 요게 1973년에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 그러니까 비준이 1873년에 비준이 됐고 정확히 세워진 건 1950년이네. 1950년에 설립이 된 거고요. 자, 기상 관측이에요. 이걸 전 세계적인 기상 관측. 그래서 여기에 주 포인트가 온난화겠죠. 지구의 온도가 15도에서 몇 도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존층 파괴물질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현재 회원국은 182개국이고 6개 미독립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아직 독립이 안 된 그 지역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사무국이 똑같네요. WHO랑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어요. 자, 이제 오타가 났네. WMO는 WMO가 아니라 조직이네. 조직은 총회, 집행이사회위원회, 지역협회, 사무국. 그래서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각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회원국입니다. 56년에 회원을 했습니다. 회원국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남극의 세종기지 있는 거 아세요? 네, 남극의 세종기지가 정규 지상관측소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지상관측소로 등록이 됐어. 이 WMO에. 그래서 우리랑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건 새로 배운 거니까 얼른 외우셔야 돼. 예,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입니다. 보건의료 활동에 비해서 전통의료 활동, 이거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여튼 전통의료 활동이 지니는 문제점이라 볼 수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의학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난치병의 증가를 극복할 수 없다. 자, 전통의학이 가지는 문제점 맞을까요? 아닐까요? 응? 그러니까 전통의학이 가지는 문제점은 아까 말했죠. 너무 의료가 고급화돼서 한 곳에 너무 뭉쳐있고 너무 편협화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난치병? 이거랑 상관이 있나? 일단 2번 볼게요. 자, 빈부 차이에서 의료의 질적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거 맞죠? 확실히 문제점. 의료수의 특권화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의료의 비인간화, 의료의 상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문제점이죠. 네, 결국 답은 1번이죠. 난치병의 증가는요, 전통의료도 있지만 보건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공중보건도 난치병의 증가는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문제점이지 전통의료만의 문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14번입니다. 공중보건의 개념상 보건의료 사상이 지향하는 현대제국민. 보건의료 사상이 지향하는 뭘까요? 답은 4번. 포괄적 보건의료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준영이 공중보건은 1차 보건의료 위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포괄적 보건의료. 그럼 포괄적 보건의료에는 1차, 2차, 3차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1차 보건의료 위주가 이제 공중보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1차 보건의료도 그렇고 공중보건도 그렇고 포괄적 의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포괄적 의료에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분명히 1차라며. 근데 1차, 2차, 3차 다 있어. 이건 뭐예요? 자, 1차 보건의료는 1차 보건의료 수준의 의료행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처치가 안 되면 2차로 빨리 보내라. 연기를 하라는 거죠. 2차에서 안 되면, 2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재활까지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하라는 소리지 1차 보건의료 안에 1차, 2차, 3차를 다 제공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돼. 그러니까 1차 수준만 하고 1차에서 해결이 안 되면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지 1차 보건의료 안에 2차, 3차가 다 있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빨리빨리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공중보건은 포괄적 보건의료를 지향하고 있어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공중보건의 궁극적 목적 기억하시죠? 건강의 유지, 증진, 결국 뭐예요? 생명 연장까지 가야 되겠지? 답은 3번이에요. 이걸 또 행복 추구권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답은 3번. 자, WHO가 제시한 3대 건강지표 뭘까요? 평균 수명, 또 조사망률, 그 다음에 비례사망 지수. 요 세 개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17번이요.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신체, 정신, 사회. 98년에는 영적 안녕이 이제 인준이 되려다가 못한 거. 아주 요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보건학적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이 없는 환경도 포함이 된대요. 뭘까요? 신체적 건강. 환경도 신체적 건강 안에 들어가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다른 사람 눈에 미친 나, 현실적인 나 사이가 일치가 돼. 그럼 나는 건강한 거야. 일치가 안 되면 불건강한 거야. 뭐예요? 정신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직업이 있긴 있는데 사회적으로 규범에 벗어나지 않아. 나쁜 일이 아니야. 이런 건 뭐죠? 무슨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건강. 자, 네 번째입니다. 상해나 장애가 없으면서 동시에 생리적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러면 무슨 건강? 신체적 건강. 네, 그렇게 해서 건강 정의 다 해봤고요. 자, 18번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이제 법적인 얘기를 잠깐만 들어갑니다. 자, 면허 취소 몇 개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요거 우리 그냥 나눠드릴 유물 복구 할게요. 자, 면허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무섭냐면 면허 취소가 당연히 무서울 거예요. 자, 봤더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입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뭐 정신질환자가 됐을 때, 약물 중독자가 됐을 때 등등등 금고 이상의 형을 살 때 맞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예요. 자,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하면 안 되지. 근데 했어. 또는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 역시 면허 취소예요. 자, 세 번째, 혹시 조건부 면허라고 아세요? 조건부 면허?
그래서 조건을 3년 이내 조건을 걸어서 너는 면허증이 비록 없지만 이런 행위를 해라고 하는 게 조건부 면허입니다. 이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도 역시 면허 취소. 자, 면허증 빌려주면 당연히 취소입니다. 자, 요번에 새로 생긴 게, 요번에는, 아니, 생긴 지 좀 되긴 했지만, 요거 생겼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을 때, 요게 뭐 때문에 생겼냐면, 그때 주사기 하나 갖고 3년 동안 썼던 그 의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을 때도 면허 취소입니다. 근데 면허 취소하고 나서 다시 줄 수도 있다 그랬죠. 재교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다시 줄 수 있어. 그러면 오늘 뺏고 내일 다시 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년 이내는 재교부 못한다라는 말이 꼭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막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정신질환자가 됐어요. 그러면 정신질환 치료를 다 받았어. 그럼 바로 줍니다. 그죠? 약물 중독자가 됐어. 근데 그걸 치료를 다 했어. 바로 줍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은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살았어. 그러면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했어. 이거 2년짜리입니다. 2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제일 짧은 게 3번이에요. 조건부면을 이행하지 않았어. 이거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자, 면허증 빌려줬어요. 이것도 2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2년입니다. 자, 6번째 사람의 생명. 이거 가장 큰 거. 지금까지 하던 것 중에 가장 큰 거. 3년.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랑 똑같습니다. 3년.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조건부 면허, 제일 큰 거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결격사유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 이게 3년입니다. 자, 밑에 써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자격을 정지하는 건데 범위가 1년입니다. 1년. 최대로 많아야 1년입니다. 대부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자격정지 봤더니 1번이에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가 품위 손상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할 것 같아요? 누가?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의 행위가 다 주관적일 거 아니야? 이 사람 품위 손상 아니야. 뭐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누가 하냐면 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윤리위원회. 내가 의사라면 의사협회에 윤리위원회가 있고요. 간호사라면 간호사협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을 때도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자, 태아 성관별 했을 때도입니다. 우리 태아 성관별 몇 주 이후에는 괜찮다 그랬지? 네? 24주, 32주. 몇 개월 이후였어요? 몇 개월 뒤? 예? 8개월이었죠, 8개월. 그러니까는 4, 8이 32. 32개월 이후에는 알려줘도 돼. 근데 그 전에 알려줬어. 그러면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 자, 그리고 나머지 것도 그냥 보시면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자격 정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 거 갖고 할 수 있는지 볼게요. 18번입니다. 자, 1번.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아까 못 읽었죠? 안 읽었죠? 그럼 뭐예요? 정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 취소입니다. 혹시 몇 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얘는 2년입니다. 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어? 정지. 네 번째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어. 이것도 읽은 적 없어요? 정지. 다섯 번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어? 정지. 자, 관련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어? 정지. 자, 일곱 번째입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대. 취소. 몇 년 이내에 재고를 못한다? 1년. 자, 면허증을 빌려줬어요. 취소지. 몇 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2년. 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했어요.
정지, 취소해서 본 적 없어요. 자,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어요. 정지. 자,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취소. 이 중에서 3년 이내에 제기를 못하는 거는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 자, 태아 성감별을 했어요. 정지.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자, 고려시대 보건의료기관을 쓰래요. 아주 그냥 쓰고 났습니다. 자, 의학을 담당하던 관청 태의감. 조선시대에는 전의감. 자, 빈민구제와 질병치료 요 두 개를 담당했대요. 제의보. 요게 나중에는 재수행원으로 되지요. 자, 국내에 두었고 어약을 담당했대요. 상약국. 요게 어디로 됐냐면 내의원으로 됐지요. 자, 서민의료를 담당했다. 해민국. 나중에 해민서로 바뀝니다. 자, 빈민에 대한 구빈과 구료를 실시한 기관이나 후에 감염병 치료 사업에 주력했다. 동서대비원. 나중에 가서는 활인서로 바뀝니다. 하여튼 이건 시험 문제 아주 기본입니다. 외우셔야 돼. 자, 20번이요. 조선 말기에 공중보건 사업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한 인물. 아, 실제로 현실에 적용을 했대네. 누구 생각나세요? 지적영 선생님. 왜? 우두종두법. 네, 실제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허준의 동의보감은 조선 말은 아닌 건 아시죠? 선조 때입니다. 선조.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정약용 선생, 조선 말기 괜찮습니다. 실학사상 하신 분이거든요. 다산, 정약용. 그러면 이재마, 혹시 알고 계시나? 우리 뭐 소민, 뭐 이런 거 하신 분. 네, 이게 이재마 선생님. 자, 보시면 이것도 좀 갖고는 와봤습니다. 자, 조선 말기, 실학파, 계합파 활동했습니다. 실학파에서는 이익 보이시고 3번에 박지원, 4번에 정약용, 그 중에서 마가회통이라는 책. 자, 계합파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지석영, 우두신설. 그래서 종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종두법을 실제로 시행했다. 예,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이제 김옥균, 특히 환경위생 사업을 강조했다 그러네. 박영호, 그래서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했고요. 자, 이제막 보시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사상을 인체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학설은 오늘날까지 한의학의 한파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제막.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선교사 활동으로 강혜원이 설립이 됐죠. 누가 했더라 이거를? 네, 알렌이 했죠. 알렌. 그리고 요게 이제 이름을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로 바꿨을 겁니다. 그리고 가보경장 때, 자, 위생국 최초의 근대보건기구 위생국이 설치가 됐다.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지금 조선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여튼 요거.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1번이에요. 일제강점기의 보건의료에 관해서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건행정, 위생행정 업무 경찰국에서 담당한 거 맞죠? 자, 2번입니다. 자, 의료인 면허제도 실시됐던 거 모르셨다면 외우셔야 돼. 이때부터 의료인 면허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이 전쟁을 했잖아,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가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호사는 뭐 2달만 해도 간호사 면허를 줬어.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질이 낮은 간호사들이 엄청 대량 방출됐던 시기가 요 시기다 하시면 되고요. 자, 조선인의 마약 사용 금지, 성병에 대한 보건행정을 철저하게 수행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마약을 방조했어요. 슬쩍 마약을 먹게 좀 하고요. 그리고 성병도 일부러 유행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병에 걸리면 치료해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해의원과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이거 맞습니다. 일본 애들이 설치한 병원이 자해의원, 대한의원이에요. 요게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일본의 잔재다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대들. 연대 세브란스.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네, 잠깐만 볼게요. 유인물. 자, 일제시대 보건의료 중앙의 경찰국 안에 위생과가 설치됐다. 네, 말씀드렸고요.
자, 2번 보시면 지방의 경찰 부서에서는요, 경찰 위생제를 실시해서 위생 방역, 영리 목적으로 한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소독약 줄 테니까 돈 주고 사.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인을 수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향약과 의학의 말살 정책. 그래서 일부러 마약 사용을 방조했고요. 성병 유행을 조장했어요. 이제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식민 통치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했고 고개 자해의원하고 대한의원. 식민 통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인의 면허제도도 실시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의 우리 보건의료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22번. 로마 시대 보건의료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옳지 못한 거. 상하수도 이거 되게 발전됐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세계 모든 길은 뭐 로마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스트 유행 기록이 많이 있다. 패스트 이때도 유행했나? 아니야. 패스트 중세기만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자, 로마 시대 유행한 3대 질병. 여기도 패스트 있습니다. 패스트가 맞긴 맞나 봐. 발진티푸스, 선패스트, 천연두. 자, 각종 직업병이 성행했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 분명 우리 책에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위임을 볼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자, 로마 시대 노예 등록법에 따라 정기적 인구조사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인구조사를 이때부터 했습니다. 노예 등록법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시면 건축법 공해방지법을 제정했대요. 악취 방지, 그리고 공중목욕탕 시설 했고요. 거리의 쓰레기 처리, 그리고 상수도 공급도 했고요. 하수도, 배수시설까지 건설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요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병원을 직접 운영했지요. 그리고 의사한테 월급을 줬고 그 의사는 보수를 국가가 주면서 극빈자는 무료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임산부가 사망을 하면 개복을 해서 아기를 끄집어냈다. 결국 제왕절개술이 시술이 됐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작업장의 건강 문제도 중요시 여겼는데 특히 광부의 작업상 위험에 대한 갈렌 등의 문헌 기록에서도 볼 수가 있대요. 결국 광부들의 질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직업병이 아니라 광부 쪽이에요. 광부 쪽. 그리고 로마 시대 3대 전염병이 발진티푸스, 선패스트, 천연두. 그때도 패스트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맞고 2번 유행 기록이 많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로마 시대 유행한 3대 질병도 맞아요. 각종 직업병이 아니라 광산의 작업장의 질병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23번이에요. 중세기를 공중보건에 대한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 아실 겁니다. 뭘까요? 왜 암흑기라고 할까요? 답은 1번은 아니지. 시대적으로 중간 정도 시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보건과 의료에 대해서 다른 시기보다 발전이 적었기 때문에 요거죠. 답은 2번일 거예요. 2번. 자, 24번이요.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적인 검역 제도가 실시된 시기 1383년 어느 나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자, 25번입니다. 산업보건의 선구자 누구세요? 라마찌님. 자, 26번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감염 경로와 원인균이 많이 밝혀지고 감염병 예방접종 방법의 개발, 항균, 항독수의 발견이 있었던 시기. 무슨 시기? 근대기, 일명 세균학설 시대. 몇 년부터 몇 년? 1850에서 1900년까지. 1850, 1900입니다. 자, 27번이요.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건데 세균학설 시대에 방부법을 개발했고 석탄산 살균법, 고온멸균법을 개발하는 사람 누구세요? 몰라요? 네, 리스터. 네, 거기 책에 이게 나눠져 유물에 있을 겁니다. 자, 리스터 세균학 면역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그동안 지속된 장기사의 자치를 감추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 석탄산 살균법, 우리 석탄산 살균법 기억하시죠? 소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고온멸균법을 개발한 사람. 그래서 무균수술, 소독제를 개발한 사람이 리스터라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온살균법 누가 개발했더라? 파스테르. 근데 어떤 책에서는요, 코우도 나옵니다. 코우. 근데 그럼 누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파스테르하고 코우가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다며요.
근데 파스텔가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코가 좀 젊어요. 그래서 파스텔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개발해 놓고 이걸 실제로 사용을 안 했어. 그래서 어떤 때 자기 연구소에게 그저그저 긁어놓고 가버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때 코가 들어가서 이런 게 있어? 한번 해볼까? 젊으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세균법이 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 중에 다 나왔어. 그럼 일단 파스텔을. 근데 파스텔가 없어. 그럼 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고온살균법 하면 고온멸균법 하면은 리스터, 전살균법 하면은 파스테르 또는 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라고 좀만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